손문학 교수님께서 시간을 정리해 주지 말고 시간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슬라이드는 그냥 한 구장으로만 하는 걸로 한 장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석 교수님께서 이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이 역사적인 아이비 교육학회의 창립 학술대회에 그동안에 아이비가 어떻게 공교육이 도입이 됐는지 대한 역사 부분을 말씀해 달라고 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학회를 하고 여기에 이렇게 아이비 글로벌 컨퍼런스가 있고 이런 거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초창기의 히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공유해달라는 그런 마음이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순간에 이 모든 프로세스의 현장에서 같이 하셨던 이성문 제주도 전 교육감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저는 팩트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시작은요, 2017년 2월에 대한민국의 시험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아이비를 공교육에 시범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저 때는 검색을 해도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이나 어디에서도 아이비가 인베스트먼트 뱅킹으로만 검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가 전혀 검색되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저 책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는 이제 나중에 뭐 유튜브나 다른 그 검색을 해보시면 알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기서 저렇게 책을 썼는데 그러고 나서 그 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제일 처음에 관심 보신 분은 서울시 조현 교육감이십니다. 2017년 2월에 책이 나왔는데 2017년 6월 9일 날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문직 대상으로 독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저자니까 저자 특강을 하고 그 조현 교육감님께서 패널로 질문을 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 상반기를 보시면 그때 당시 수능의 절대평가를 일부 교과를 할 것인지 전과목을 할 것인지 이란 이안 가지고 전국의 교육계에서 논쟁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수능의 절대평가가 몇 과목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한테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의 반응은 몇 과목이 절대평가가 된 글 학생이 책상 위에서 푸는 시험 문제의 종류가 바뀝니다. 영어하고 역사가 먼저 절대평가가 됐는데 시험 문제가 똑같아요. 그럼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푸는 문제집의 종류가 똑같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길러지는 역량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지 못할 그것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절대평가가 된다고 한들 시험 문제가 똑같으면 길러지는 역량이 똑같으면 우리 교육이 뭐가 바뀌는 겁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하면 그 교육은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게 저의 반응이었고 그때부터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러면 공교육이 이걸 어떻게 연착륙시킬 수 있을지 혹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어떻게 녹일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진행이 되고 뭐 보고서는 1년 뒤에 나왔지만 어쨌든 진행이 되던 중에 두 번째로 관심을 보이신 분이 제주도 이성문 교육감이셨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주도 이성문 교육감님께서는 정교조 지부장 출신이고 굉장히 왼쪽에 계신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신데 이걸 관심 가지셨어요. 그런데 왜 이걸 이제 처음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는 뭔가 되게 좋아 보이기는 한데 근데 왜 그거를 0.1%인 국제학교 학생들만 이 수업을 받지? 왜 99.9%인 우리 공교육에 있는 일반 학생들은 왜 이 수업 기회를 갖지 못하지? 라는 기회균등의 원리로 이걸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이런저런 막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크게 5가지 질문을 크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는 뭔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외제잖아요. 뭔가 외제라서 불편하셔요. 두 번째는 뭔가 기초교육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뭔가 이 시험 문제 딱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너무 잘하는 애들만 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엘리트 교육 같아요. 그 다음에 사교육이 포괄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 교사들이 과연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5가지 질문을 2017년 가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 5가지 질문, 근데 이 5가지 질문은 아직도 지금도 여러 교육청에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계속 나오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을 2017년 이제 여름, 가을 그때서부터 하셨고 그거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신 후에 2017년 12월 3일에 우리나라 교육당국의 수장으로서는 최초로 언론에 공개적으로 아이비 공교육 도입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성문 교육감께서 저한테 당신이 제안을 했으니 이제 아이비에 연락을 해가지고 협상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오라고 저한테 하셔서 제가 뜬금없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이비오 홈페이지에 뒤져가지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반응이 당신 누구냐? 공문을 보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2018년 1월에 제주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그때서부터 18개월 동안 협상을 해가지고 뭐 협상이 거의 엎어질 뻔한 협상 그 횟수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2019년 7월에 이제 대구교육감님과 제주교육감님이 같이 공동으로 사인을 해서 아이비가 이제 시단 한국어화가 이제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교육 당국의 수장들께서 아이비를 도입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굉장히 사실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저는 더 기적 같은 일이 아이비오가 한국어화를 결정한 일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1968년도에 이제 스위스에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유엔 주재원들 자녀들 대상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엔의 공식 언어가 영어 플러스 K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비 공식 언어가 처음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영어 플러스 K였어요. 근데 2002년도에 독일어로 처음 번역이 됐는데 독일 교사들은 영어 연수를 100% 이해했대요. 그러니까 연수까지 자국어화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연수까지 자국어화를 한 첫 번째 케이스가 2013년에 일본어화를 결정한 일본 버전이었는데, 근데 일본은 그럼 일본어화 해주고 나서 중국어권과 아랍어권이 발견했대요. 거기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 아직 번역이 안 되고요. 근데 일본은 그럼 어떻게 해줬냐? 수십 년 동안 온갖 비영리 영리 국제기구에 굉장히 도네이션을 많이 해왔대요.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그렇게 도네이션을 많이 받다가 갑자기 어느 날 협조를 해달라는데 협조를 안 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냐. 그런데 그 다음에 요청을 한 데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중국어권과 아랍어권이 아직 안 되는데. 근데 대한민국은 10원도 기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리고 일본은 47개 시도교육청이 있는데 그 47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해서 문부과학청이라는 정부에서 나서서 협상을 했는데 우리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있는데 교육부는 관심이 일단 없고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세종 빼고 가장 작은 이제 제주교육감께서 먼저 우리가 이걸 한국어화를 요청을 한다 하니 일단 처음에는 아이비오의 입장은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이었고 그 다음에 아주 폴라이틀리 디클라인 하겠다가 이제 사실은 물밑에서의 입장이었는데 아직 공식 입장을 이제 보내기 전에 저희가 2018년 3월에 싱가포르에서 아이비 글로벌 컨퍼런스 지금 여기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글로벌 컨퍼런스가 싱가포르에 열렸는데 그때 전 세계에 있는 그 리더십 팀이 다 오고 우리 한국에서도 제주도 이성무 교육감님께서도 가신다고 그러고 충남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도 가신다고 그러고 대구교육청에서 그 당시는 강은희 교육감님이 아니셨어요. 우동기 교육감님이셨는데 이제 거기서 간부도 또 가신다고 그러고 경북대 사범대 당시 박윤배 학장님께서도 이게 아이백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가신다고 하고 그래서 아무도 기획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자발적으로 한국에서 공식 공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30명이나 되는 대표단이 형성됐습니다. 그분들이 가가지고 그때 영수회담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일본 해줬으니 우리도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일본과 다른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해서 어쨌건 설득을 했는데 원래 플라이팅을 디클라인 하겠다라고 들어온 리더십 팀이 우리가 굉장히 이제 설득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2018년 5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사회가 열리니 거기에 한국어화를 공식 아젠다로 상정을 하겠다. 근데 거기서 부결되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발 물러선 그런 결과가 그때 2018년 3월이었습니다. 2018년 5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사회가 열리는데 이사가 18명이래요. 근데 18명 중에 한 번도 지한파, 친한파가 없습니다. 자칫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아이비는 비영리 기구라서 수익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이. 근데 수익이 또 나지도 않아요. 한국어 너무 이게 숫자가 작아서. 왜냐면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면 중국어나 아랍어를 번역하는 게 사실 먼저잖아요. 근데 아이비가 아시다시피 세계 이게 발음을 틀림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평생학습자로 성장을 하면서 세상을 더 낫게 만들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에듀케이션 미션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천운인 것은 2018년 6월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 전 세계 어디든 노스 코리아라는 단어가 짜증 나죠. 노스 코리아라는 단어가 전 세계 언론에 매일매일 도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당신네들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 아니냐. 근데 신문을 봐라. 자꾸의 세계 평화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겠느냐? 한반도에서 시작이 된다. 이러한 시점에 다른 필름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교육 시작을 한반도에 뿌린다면 당신네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 평화의 역사적으로 기여하는 될 것이다. 이런 레터를 이사들한테 전부 보내서 그때 이제 그 결정이
그러면 한국에서 IB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보자라는 결정을 내려서 그래서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제주교육청, 대구교육청, 충남교육청 다 이렇게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9월 하순에 제주도 이성훈 교육감님 그다음에 대구 강리 교육감님 이렇게 다 가서 만나서 원론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서부터 강론 협상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먼저 한국어 할 건지 교원 양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학업 시험을 볼지 이런 모든 강론 협상을 쭉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019년 7월에 한국어화에 사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이후로 IB 월드스쿨이 탄생을 하고 아이백 그 대학들이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지금 이제 교육청들이 IB에 조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 IB 교육학회가 그렇게 결성이 됐습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IB 첫 이제 대입 시험을 작년에 치렀고 이제 이 학생들이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대학을 갔고 뭐 언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구도 제주도 다 역대급 실적으로 대박이 났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교육감님들하고 그 IB 측하고 우리가 상의를 할 때 협상을 진행할 때 한국은 이런 맥락이니 이렇게 해주세요. 한국은 저런 맥락이니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쪽의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IB가 세상의 어느 교육 시스템도 완전 무결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은 시스템 혹은 우리가 우물 안에 있다면 그걸 아웃 오브 박스를 해줄 수 있는 도구적인 시스템들은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IB를 그런 방식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올림픽카 회장님 이전에 디렉터 제너럴은 시바 쿠마리 회장님이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교육감님들이 막 이런저런 요구를 하시니까 그런 것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한국어 IB는 영어 IB와 불어 IB와 일본어 IB와 동일하게 IB입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내지는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당신네들이 코리안 바칼로레아를 만드실 때 적용을 하시고 IB 한국어판을 운영을 할 때는 이거는 영어판과 뭐 독일어판과 뭐 불어판과 스페인어판과 다 동일해야 하니 일단 저희를 믿고 맡겨주셔서 저희가 칼큘레이트 컨트롤 파워가 되게끔 일단 믿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이제 IBO 쿠마리 회장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들이 동의를 해서 지금 그래서 IB 연수라든가 IB 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IB가 컨트롤 타워 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감님들도 마찬가지고 IB를 도입한 거는 IB를 국내에 전부 다 도배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입한 사람은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어요. 일단 IB를 도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를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우리 전문성들이 축적된 우리 교사들의 풀이 형성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수능과 내신 평가 패러다임을 선진화하는 같이 코리안 바칼로레아 체제를 만들자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육학회 IB 교육학회에서 아까 일본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많은 프로즈 앤 칸스가 나오고 수많은 장점과 단점들을 연구하고 분석해가지고 여기서 어떠한 시사점 장점들을 빼서 우리 거를 선진화하는데 반영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가자면 저희는 IB를 뭐 이게 프로모션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아주 잘게 난도질을 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얼마든지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한국형 바칼로레아 혹은 우리의 한국형 수능과 내신의 선진화 시스템 그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충분히 이제 해낸다면 IB 연구 여러 가지 그 찬성과 반대가 모두 포함한 그 모든 연구들이 모두가 가치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IB가 이제 한국형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설계를 해야 되는데 한 10년, 15년 플랜으로 IB가 도입되는 것도 다들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검색하면 인베스트먼트 뱅킹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KB가 우리가 뭐 KB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어쨌건 IB보다 더 나은 K자는 BTS, RM이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막 투쟁을 해서 쌓은 프리미엄 라벨에만 붙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B보다 훨씬 더 나은 KB를 언젠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오늘 IB 교육학회 창립 학술대회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1부의 마지막으로 특별 대담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의 송진웅 교수님이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